바야흐로 새로운 것이 곧 좋은 것으로 추앙받고 오래된 것은 낡은 것으로 가차없이 폐기 처분되는 시대입니다. 어제 산 최신형 스마트폰이 오늘은 구형이 되고 인간관계마저도 클릭 한 번으로 차단하고 삭제하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쉽고 빠르게 소비되는 이 가벼운 휘발성의 세상. 모든 것이 뿌리 없이 허공을 부유하는 듯한 현기증. 나는 속도전 속에서 마치 거대한 고목처럼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기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유목민처럼 떠돌 때 홀로 그 자리에 남아 털을 닦고 불을 지피며 누군가가 돌아올 곳을 마련해두는 사람들, 바로 ISFJ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순종적이고 튀지 않으며 언제나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지우는 희생의 아이콘처럼 보이는 그들. 우리는 흔히 그들을 보며 세상 참 착하게 산다거나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침묵을 의견 없음으로 그들의 양보를 주관의 부재로 착각하는 거대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늘 그 자리에 공기처럼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망각한 채 그들의 호의를 권리인 양소비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범함은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성실함이라는 벽돌로 한 장 쌓아 올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을 구축하려는 위대한 헌신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더 높이 날아오르려 날개를 펄럭이며 주목받기를 원할 때 그들은 더 깊고 어두운 땅 속으로 뿌리를 내려 세상의 흔들림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지탱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건 묵묵히 땅을 움켜쥐고 있는 뿌리의 고통스러운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온화하고 부드러운 솜잎을 같은 미소 뒤에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사람을 위해서라면 전차부대가 밀고 들어와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티타늄 합금과도 같은 강철 같은 의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ISFJ를 두고 단순히 소심하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혹은 남의 눈치만 본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빙산의 수면 위 아주 작은 일각만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소심함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수를 대비하는 치밀한 시뮬레이션이며 그들의 눈치는 비굴함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와 감정의 기류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감지하는 초고성능 레이더입니다.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경계병이자 전략가인 셈입니다.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건드려서는 안 될 선, 가족, 신의 예의를 넘는 순간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서늘한 심판관으로 돌변하는 이 외윤의 강의 끝판왕. 이 조용한 수호자들이 가진 따뜻한 힘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왜 무례하고 제멋대로인 유형들과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나아가 그 필연적인 갈등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 삶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어가는 관계의 지혜까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1. ISFJ의 본질머리가 아닌 기억으로 사랑하는 영혼. ISFJ라는 깊고 아늑한 숲,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수많은 생명이 숨쉬고 있는 그 미로 같은 내면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손에 쥐어야 할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주인인 내향 감각과 이 내밀한 감각을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로 번역해내는 외향. 감정의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혁신이다,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라고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속도가 미덕이고 망각이 능력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ISFJ에게 검증되지 않은 낯선 미래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불안과 위험의 영역일 뿐입니다. 이 휘발성의 세상에서 이들의 우주를 지탱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중력은 과거에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래서 이미 안전하다고 검증된 소중한 경험과 데이터입니다. 남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라며 가볍게 털어버리는 과거의 조각들이
ISFJ에게는 현재의 삶을 지탱하고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설계도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3년 전 술자리에서 했던 사소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신이 스치듯 말했던 복숭아 알레르기 유무를 기억하지 못해 실수를 범할 때 ISFJ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이 들어있어 당신과 관련된 모든 역사를 4K 초고화질 영상과 텍스트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억 저장소는 단순히 사실만을 나열한 건조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날의 온도, 당신의 표정, 미묘하게 떨리던 목소리의 파장까지 생생하게 복원해낼 수 있는 정서적 아카이브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너 그때 그 식당에서 이 메뉴 먹고 체해서 고생했잖아. 오늘은 속 편한 거 먹자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거나 잔소리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겪었던 사소한 고통조차 잊지 않고 데이터로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는 당신이 아프지 않도록 막아낼 것입니다. 라는 ISFJ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묵직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기억은 당신을 위한 방패이자 당신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랑이란 단순히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달콤하지만 공허할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ISFJ에게 사랑은 혀끝에서 흩어지는 가벼운 명사가 아니라 온몸으로 움직여 상대의 삶을 지탱하는 묵직한 동사여야 합니다. 이들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과 수년간 쌓아온 세심한 기억의 집합체인 그야말로 철저한 데이터의 실행입니다. 이들은 마치 고성능 AI처럼 당신이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비 오는 날 당신이 우산을 챙겼는지 현관을 확인하는 그 불안한 시선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릴 확률을 0%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신이 미열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묻지도 않고 미리 죽을 끓여놓는 그 손길은 당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수고조차 덜어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모임 장소에서 당신이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구석 자리를 말없이 비워두는 행동은 당신의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설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빅데이터에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추출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최적의 애정 표현입니다. 이들이 때로는 융통성 없어 보일 만큼 루틴과 규칙을 고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ISFJ를 보며 왜 그렇게 꽉 막혔어? 그냥 대충 좀 넘어가지라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땐 지루한 고집처럼 보이는 그 규칙들은 사실 ISFJ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 펜스입니다. ISFJ는 본능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두려워합니다. 그 울타리가 하나라도 무너지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들이닥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융통성이 없다, 재미없는 사람이다라는 온갖 핀잔과 욕을 먹어가면서도 묵묵히 그 펜스의 나사를 조이고 무너진 곳을 수리합니다. 그들의 고집은 아집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로부터 당신이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온몸으로 파도를 막아내고 있는 방파제의 침묵과도 같은 것입니다. ISFJ라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들의 내면에 전원 버튼조차 존재하지 않는 초고성능 배려의 CCTV가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이들의 부기능인 외향 감정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기능을 넘어 공기의 밀도, 사람들의 눈빛,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까지 포착해내는 고감도, 지진 감지기와 같습니다. 남들이 자기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나를 봐줘라고 외치는데 몰두해 있을 때 ISFJ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전체의 주파수를 조율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대화에 끼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부장님이 던진 농담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면 상황이 험악해지겠지? 내가 웃어줘야겠다. 놀랍게도 이 모든 복잡한 시뮬레이션과 판단은
0.5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도와줘, 물 좀 줘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의 목이 잠기는 소리를 듣자마자 조용히 빈 물잔을 채워주고 누군가 흘린 음식물을 아무도 모르게 닦아내며 어수선한 회식 자리에서 남들 몰래 신발코를 돌려놓는 사람들. 누군가는 이를 보고 사서 고생한다거나 과잉 친절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오지랖이 아닙니다. ISFJ에게 불화와 어색함, 누군가의 불편함은 마치 피부에 닿는 가시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행동은 불화라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싹을 잘라내려는 고도의 방어 기제이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제 공격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그들이 감정의 스펀지 역할을 자처한다는 점입니다. ISFJ는 타인의 감정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상대방이 우울하면 자신의 기분이 땅바닥으로 꺼지고 상대방이 화가 나면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모두가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고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되기보다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히 바치는 기둥이 되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태생적인 평화의 수호자들입니다. 하지만 ISFJ를 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어쩌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착하다, 천사 같다는 말에 갇혀 산다고 해서 그들이 감정이 무디거나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하는 로봇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 짜증, 한숨소리 하나까지 자신의 것처럼 스펀지처럼 흡수하기에 그 내면의 피로도와 상처의 깊이는 타 유형에 비해 훨씬 깊고 치명적입니다. 겉으로는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관계의 비밀 장부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무례한 말 한마디, 고마움을 모르는 당연한 태도,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해놓고 잊어버리는 가벼운 약속 파기들. 이 모든 사소한 실망들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화를 내거나 따지는 대신 마음속 깊은 서재에 있는 장부를 꺼내 신뢰도, 차감이라는 붉은 글씨로 당신의 이름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들은 마치 마일리지를 적립하듯 당신의 실수를 차곡차곡 아주 조용히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경고 없음에 있습니다. 다른 유형들은 불만이 생기면 그때그때 화를 내거나 티를 냅니다. 싸우고 풀면서 관계를 조정하죠. 하지만 ISFJ는 한 번만 더 참아보자, 나쁜 의도는 없었겠지라며 스스로를 타일러 넘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선을 넘게 됩니다. 당신이 웃으며 선을 넘는 그 순간에도 ISFJ의 장부에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고 곁에 있어준다고 해서 그 수고와 존재를 영원한 상수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ISFJ의 인내심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바다가 아니라 찰랑거리는 물이 가득 찬 위태로운 댐과 같습니다. 당신은 전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댐의 수위는 한계에 다다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정도 농담은 받아주겠지,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던진 마지막 돌멩이 하나가 기어이 그 댐의 균열을 깨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ISFJ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댐을 터뜨려 그동안 쌓아둔 몇 년치의 서운함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거나 아니면 조용한 손절이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영원히 마음의 수문을 닫아 걸고 어제까지 가장 친밀했던 당신을 오늘부터 철저한 투명, 인간 취급하는 냉혹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사람이 한번 등을 돌리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남이 됩니다. 그 닫힌 문은 그 어떤 사과나 변명으로도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ISFJ의 영린 헌신을
혹으로 취급하는 무례함과의 전쟁.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전 정말 괜찮아요. 이 말들은 ISFJ의 입버릇이자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일종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평소 ISFJ는 남들이 기피하는 세상의 굳은 일과 귀찮은 감정 노동을 자처해서 도맡아 하는 천사표들입니다. 이들이 손해를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조금 불편하고 참으면 불필요한 잡음 없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라는 전체주의적 배려와 평화주의가 뼈속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직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완충제로 사용하여 세상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신하가 돌아서는 순간 왕의 목을 겨누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적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언제나 당신의 식사를 챙기고 기분을 살피며 그림자처럼 당신을 보필하던 그들이 갑자기 타인보다 못한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불러도 대답 없는 차가운 침묵의 감옥에 당신을 가둬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존중받고 싶은 욕구와 안전의 성역을 흑발로 짓밟았다는 명백하고도 위험한 적색 경보입니다. ISFJ에게 예의와 감사 약속은 단순히 지키면 좋은 에티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헌법이자 상대방을 인간으로 대우할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척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들의 섬세한 배려를 답답하다, 넌 너무 꽉 막혔어라며 조롱거리로 만들거나 그들의 호의가 계속되니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 착취하려 든다면 이 온화한 수호자들은 생애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배신감에 몸서리칩니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분노는 단순히 짜증이나 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너라는 사람을 믿고 쏟아부은 그 모든 시간과 정성, 진심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 모멸감에서 오는 뼈를 깎는 슬픔이자 처절한 경노입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ISFJ의 천사 같은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신을 철저하게 타인으로 분류하여 배제하려는 냉혹한 재판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토록 순한 양이었던 그들이 왜 갑자기 관계의 셔터를 내리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지 그 슬프고도 단호한 투쟁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1. 최악의 파트너 고요한 숲을 불태우는 불도저와 불꽃놀이 NP ENTJ 유형 ENTP, ESTP, ENTJ ISFJ의 인생에서 가장 버겁고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천적에 가까운 상대를 꼽자면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즐기는 무계획의 탐험가 ENTP, ESTP 혹은 자신의 효율성만을 강요하는 타협 없는 독재자 ENTJ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향 자체가 ISFJ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안정성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진도 9.0의 대지진과도 같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마치 성실하고 조심스러운 정원사 ISFJ와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 MBTJ의 위태로운 동거와 같습니다. 상대방 유형 MBTJ에게 세상은 깨부수고 도전하고 즉흥적으로 즐겨야 할 거대한 놀이터입니다. 그들은 일단 저질러, 수습은 나중에 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고 외치며 ISFJ의 손목을 잡아 끌고 절벽 끝으로 달려갑니다. 반면 ISFJ에게 세상은 매일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소중한 터전입니다. 이들에게 예고 없는 돌발 상황은 즐거움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이며 계획 없는 내일은 자유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상대방이 ISFJ의 이러한 헌신적 방어 기제를 당연한 의무나 재미없는 강박으로 치부할 때 발생합니다. 이들은 ISFJ가 꼼꼼하게 챙기는 안전장치들을 보며 너는 왜 이렇게 쪼잔해? 왜 사서 걱정하고? 그래, 좀 대범하게 살아봐 라며 비웃거나 핀잔을 줍니다. ISFJ가 밤새 고민해서 짠 계획표를 답답하다며 그 자리에서 구겨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ISFJ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존재, 가치 자체를 지루하고 무능한 것으로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렇게 걱정 좀 하지 말라고 큰 소리치던 그들이 결국 사고를 치고 돌아왔을 때 그 난장판이 된 상황을 묵묵히 수습하는 것은 결국 ISFJ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펑크난 일정을 메우고 화난 사람들에게 대신 사과하는 것 모두 ISFJ가 감당해야 할 뒷수습이 됩니다. 상대방은 거 봐. 결국 잘 해결됐잖아. 라며 해맑게 웃지만 그 순간 ISFJ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ISFJ 입장에서 이것은 연애나 동료애가 아닙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평생 뒤치다꺼리해야 할 철없는 큰아들, 혹은 막무가내인 큰딸을 독박 육아하는 것과 같은 생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그들이 참다 못해 제발 계획 좀 지키고 조심 좀 해. 라고 절규하듯 호소할 때 상대방은 잔소리라며 귀를 막지만 ISFJ는 이미 과부하로 인해 영혼의 밑바닥까지 방전된 상태입니다. 이 갈등의 시뮬레이션 보이지 않는 헌신을 바친 하녀 vs 그 모든 걸 당연히 여기는 뻔뻔한 주인님. 이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정의 부재 때문입니다. ISFJ는 거창한 물질적 보상이나 명예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쏟은 정성을 상대가 알아주고 너 덕분에 참 편안했어. 수고했어라는 따뜻한 눈맞춤과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무심한 파트너 MBTJ는 그 고마움의 표현을 비용 절감하듯 생략해버립니다. 그들에게 결과만 중요할 뿐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ISFJ가 갈아넣은 과정은 보이지 않는 투명 노동일 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그것을 권리인 줄 아는 파트너와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ISFJ.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을 올려봅니다. 상황: 커플 여행 중 점심 식사 장소를 정하는 과정. 이 상황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ISFJ에게 여행 계획은 사랑의 증명이고 상대방에게는 구속의 족쇄가 되는 순간입니다. 상대방. 식당 앞에 긴 줄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에게 맛집 탐방보다 중요한 건 당장의 배고픔 해결과 시간 효율입니다. 야, 줄 봐라. 이거 언제 기다려? 그냥 저 옆에 아무데나 가서 대충 먹자.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계획이 뭐 중요해? 여행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부딪히는 맛이지. 너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고지식하게 꼭 거기를 가야 해? ISFJ. 이 한마디에 ISFJ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이 식당은 그냥 고른 곳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평소 해산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서 일주일 전부터 블로그 리뷰, 쉰개와 별점을 교차 검증하고 브레이크 타임과 주차장까지 확인해서 고른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ISFJ에게 단순한 일정 수정이 아닙니다. 패닉이자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포장지째로 구겨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는 아픔입니다. ISFJ는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싸우지 못합니다. 대신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인 침묵을 선택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하며 표정에서 감정을 싹 지워버립니다. 이것은 나는 화가 났지만 말해봤자 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테니 입을 닫겠다는 무언의 시위입니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 상대방. ISFJ가 순순히 동의한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싸합니다. 상대방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든가. 입은 왜 튀어나와서 꽁해 있어? 좋게 여행 와서 왜 사람 눈치 보게 만들어? 진짜 피곤하게 구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ISFJ는 상대방을 내 배려와 희생을 짓밟고도 미안한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확신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ISFJ를 별것도 아닌 일에 토라져서 분위기 망치는 속 좁고 꽉 막힌 사람으로 규정하고 질려버립니다. 사실 ISFJ가 원했던 건 거창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줄이 기네. 그래도 내가 날 위해 이렇게 알아봐줬는데 고생했다. 아쉽지만 다른 데 갈까? 라는 과정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있었어도 ISFJ는 기꺼이 웃으며 옆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헌신은 결국 원망이라는 독이 되어 관계를 서서히 죽여갑니다. 3파국 독재자와 하녀라는 비극적 낙인 그리고 영혼 없는 껍데기의 반란. 이 숨막히는 공방전과 무시가 반복되면 어느 날 밤 ISFJ는 조용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별 준비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당장 짐을 싸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어제와 똑같이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당신의 넥타이를 매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습니다. 영혼은 이미 탈출하고 오직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ISFJ가 상대방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 따뜻함의 거세입니다. ISFJ의 시선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의 기능을 사랑했구나. ISFJ가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 사랑받는 연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감정. 쓰레기통이자 무보수 가사 도우미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취향과 시간을 포기하고 맞췄는데 너는 그걸 권리인 줄 아는구나. 자신의 숭고한 희생이 호구의 의무로 착취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ISFJ의 헌신은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돌변합니다. 뼛속 깊이 사무치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억울함은 이제 사랑을 되돌리기 위한 호소가 아니라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은 저주의 동력이 됩니다. 상대방 MBTJ의 시선 착한 척하더니 완전 딴 사람이네. 뒤끝 장렬이다. 상대방은 ISFJ의 폭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밥 차려주던 사람이 갑자기 식탁을 엎으며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한 건 그 화의 내용입니다. 너 저번 주에도 그랬어. 가 아닙니다. 너 2023년 5월 12일에도 내가 아프다는데 친구 만나러 갔지? 그리고 2년 전 내 생일에도 빈손으로 왔지? 내가 그때 비참해서 울었던 거 기억이나 해? 상대방의 눈에 비친 ISFJ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 하나하나를 포르말린에 담가 박제해 두었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어 공격하는 소름 끼치는 복수귀이거나 뒤끝이 징글징글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니, 그때는 괜찮다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라며 질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파국이 가장 슬픈 이유는 서로가 기억하는 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ISFJ는 그때 괜찮다고 한 건 널 사랑해서 참아준 거야 라고 절규하지만 상대방은 그때 말 안 했으면 그건 동의한 거지 왜 사람을 나쁜 놈 만들어? 라고 반박합니다. 결국 ISFJ가 내미는 것은 지난 수년간 당신이 낭비시킨 그들의 감정과 시간에 대한 이별 청구서입니다. 그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쌀 것이며 ISFJ는 미련 없이 그 문을 닫고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3. 관계 처방전 감사의 표현과 명확한 의사 표현의 왈치. 자연의 섭리에서 ISFJ는 묵직하고 단단한 대지입니다. 이들은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생명을 품으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반면 그들이 그토록 힘겨워하는 직관형이나 사고형 파트너는 자유로운 바람과 같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흐르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날아가며 정체된 공기를 뒤흔드는 변화의 에너지입니다. 이질적인 두 존재의 만남은 태생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안정을 숭배하는 대지 ISFJ는 자꾸만 어디론가 흩어지려는 바람을 붙잡아두려 합니다. 위험하니까 가지마 여기에 얌전히 있어라며 흙벽을 쌓고 가두려 들지만 바람에게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숨막히는 구속일 뿐입니다. 반대로 자유를 갈망하는 바람 MBTJ은 대지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려 합니다. 제발 나 좀 놔줘. 여기는 너무 지루해라며 몸부림치지만 대지에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뼈아픈 배신이자 유기로 느껴집니다. 대지는 바람의 가벼움을 원망하고 바람은 대지의 무거움을 혐오하는 이 비극적인 엇갈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와 바람은
서로가 없이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는 대지는 어떻게 될까요? 꽃씨가 퍼지지 않아 생명력을 잃고 고인물은 썩어가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ISFJ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여있는 루틴을 깨뜨려 새로운 가능성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바람 파트너입니다. 반대로 대지가 없는 바람은 또 어떨까요? 머물 곳 없이 허공을 떠돌다 흩어지는 공허한 기류에 불과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상처 입은 바람이 날개를 접고 돌아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들의 몽상이 현실이라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지탱해주는 집안은 오직 당신이라는 단단한 대지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지의 언어인 안정이 바람에게는 감옥으로 들리고 바람의 언어인 자유가 대지에게는 불안으로 번역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처방전은 단순히 참고 맞춰줘라는 뻔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두 존재가 치명적인 오류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심리적 호환 패치이자 서로의 언어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관계의 통역 기술입니다. 대지가 바람의 춤을 이해하고 바람이 대지의 품을 감사해야 하는 기적 같은 공존의 기술을 시작합니다. 1. ISFJ를 위한 조언. 당신의 희생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으면 영원 처리됩니다. ISFJ인 당신은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라고 믿는 독심술 신봉자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물이 필요한지 휴지가 필요한지 알아채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무의식 중에 파트너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청소하고 밥을 차렸는데 굳이 말 안 해도 내 수고를 알아주겠지?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의 파트너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희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청소하고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혹은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지금 행복하구나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당신이 밤새 끙끙 앓으며 참아낸 그 인내와 배려는 입 밖으로 꺼내서 청구하지 않는 순간 상대방에게 무료 봉사로 인식되어 영원히 영원 처리됩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함정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신의 그 선의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파트너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함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허락 침묵하에 계속해서 눈치 없이 행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라며 폭발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니, 싫으면 진작 말을 하지. 왜 사람을 한순간에 파렴치 안으로 만들어? 그러니 제발 참지 마십시오. 참다가 터뜨리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예고 없이 지뢰를 밟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당신의 상태를 생중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화법은 반발심만 불러옵니다. 주어를 너가 아닌 나로 바꾸고 구체적인 수치나 행동 지침을 제공하세요.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바뀌면 뇌가 정지하고 엄청난 불안감을 느껴요. 이건 내 성향이야. 그러니 다음부터는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미리 상의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웃으면서 따라갈 수 있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길치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건 지도 없이 사막에 던져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친절한 사용 설명서를 쥐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ISFJ인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적극적인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 파트너를 위한 조언. 감사는 현미경으로 변하는 예고편과 함께 ISFJ라는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돈다발이나 사회적 명예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유일한 식량은 바로 너 덕분에 내가 참 편안했어라는 진심 어린 인정의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정 하나를 먹고 사는 식물과 같아서 물 인정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시들어가고 물만 제때 주면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만약 ISFJ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면 다음의 치명적인 실수와 필승 공략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ISFJ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고도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만 보며 밥을 밀어넣거나 퇴근 후 말끔하게 정리된 집을 보고도 청소했네? 한마디 없이 소파에 눕는 것. 이것은 ISFJ에게 너의 노동은 가치가 없다고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롭게 쉬고 있는 주말 오후 갑자기 야, 지금 당장 강릉 가자. 10분 뒤 출발. 이라며 그들의 평온한 루틴을 박살내는 것. 당신에겐 서프라이즈 이벤트일지 몰라도 ISFJ에게는 재난 경보와 다름없습니다. 스텝 1. 감사의 해상도를 4K로 높이십시오. 마이크로 칭찬법. ISFJ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뭉뚱그려진 인사는 너무 약합니다. 그들은 디테일의 화신이므로 칭찬, 또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구체적이어야 심장에 꽂힙니다. 그들이 쓴 신경의 결을 읽어주세요. 배드 저화질 칭찬 밥 맛있네. 잘 먹었어. 구두 초고화질 칭찬화. 이 찌개간 딱 맞는 거 봐. 내 입만 맞추려고 신경 쓴 게 느껴지네. 그리고 어제 내가 흘린 단추도 달아났더라. 진짜 넌 디테일의 천재야. 내 덕분에 내가 집에서 왕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야. 정말 고마워. 자신의 사소한 배려가 하나하나 발견되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ISFJ는 전율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들은 ISFJ는 하루 종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당신을 위해 내일은 무엇을 더 해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스텝 2. 변화의 완충지대 제공 예고편 상영하기. 무언가 바꾸고 싶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때 ISFJ를 절벽에서 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즉 시뮬레이션 돌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드 기습 공격 나 이직할까 생각 중이야. 내일 사표 낼게. 당장은 아닌데 다음 달쯤엔 변화를 줘야 할 것 같거든. 예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될 때 내 고민 좀 들어주고 같이 의논해 줄 수 있어? 또는 데이트나 식사 메뉴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쯤에 맨날 가던 곳 말고 새로운 식당 도전해보는 거 어때? 내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찾은 곳 검토해 줄래?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접근하면 ISFJ는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불안을 해소할 정보를 찾고 마음을 정리한 뒤 기꺼이 당신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ISFJ라는 정교한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는 고맙다는 말이고 고장났을 때 고치는 유일한 수리도구는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때 아낌없이 공급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세상 어디를 가든 심지어 지옥,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세상에서 가장 충직하고 따뜻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4. 심층 분석 부드러운 솜니불 속에 숨겨진 티타늄 뼈대. ISFJ를 오랫동안 곁에 두고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들조차 흔히 범하는 거대한 착각 혹은 시각적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그저 거절 못하는 순둥이, 자기 주장이 없어 남에게 휩쓸리는 유약한 사람, 혹은 한없이 물렁한 사람으로만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늘 웃으며 양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그들의 처세술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을 공략하기 쉬운 성벽이라 오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순한 양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반전은 그들을 얕잡아 보았던 주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경외감, 심지어는 공포심마저 안겨주곤 합니다. 평소에는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 영화를 선택하는 일, 약속 장소를 정하는 일 등 일상의 90% 영역에서 난 정말 상관없어. 내가 좋은 대로 하자라며 부처님 같은 미소로 양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그 누구보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 그 순간 ISFJ가 내뿜는 단호함은
평소에 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질적이고 서늘합니다. 마치 다른 존재가 빙의된 듯한 그 기세 앞에서는 평소의 목소리, 크고 강한 척하던 사람들조차 압도되어 저절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이자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것이 바로 ISFJ라는 유형을 관통하는 핵심, 부드러운 솜니불 속에 숨겨진 티타늄 뼈대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포근하고 푹신해 보여서 누구든 받아줄 것 같지만 그 부드러운 껍질을 뚫고 내면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핵폭탄급 외부 압력과 달콤한 회유에도 절대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가치의 성이 웅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해도 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솜니불처럼 부드러운 외면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매너였을 뿐 그들의 본질은 그 어떤 유형보다 견고한 신념으로 무장된 강철의 수호자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왜 90번을 져주다가 단 1번의 승부에서 목숨을 거는지 그 숭고하고도 지독한 고집의 심리적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ISFJ의 고집은 붉은 얼굴로 고함을 지르거나 식탁을 내리치는 능동적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속 깊이 박힌 거대한 바위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그 자리에서 일시엠도 움직이지 않는 침묵의 버티기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100가지 선택지 중 90가지는 당신에게 웃으며 양보합니다. 메뉴, 여행지, 영화, 인테리어. 남들이 목숨 거는 취향의 영역에서 ISFJ가 그토록 관대한 이유는 그 90가지는 그들의 인생에서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비축해둡니다. 오직 남은 10가지라는 절대적 성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10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 법정에서는 이미 기각, 절대 불가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항소조차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로 설득해도 그들은 그래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끝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평소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 밟을까 조심하고 집안에 들어온 벌레 한 마리도 참아 죽이지 못해 휴지로 감싸 밖으로 보내주던 그 유약한 ISFJ가 눈빛부터 살기를 띠며 돌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성역, 내 울타리 안의 사람들. 이 부당한 공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때 ISFJ의 보호 본능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곰의 맹수적 본능에 가깝습니다. 평소의 수줍음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이나 체면은 뒤로 한 채 맹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피를 흘려서라도 내 사람을 지켜냅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모욕한다면 ISFJ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 따윈 안중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응징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웃으며 참아도 내 사람을 욕하는 건 죽어도 못 참는다. 이것은 ISFJ라는 종족의 유전자에 새겨진 불변의 제1원칙입니다. ISFJ에게 예의, 도덕, 상식은 단순히 지키면 좋은 매너가 아니라 이 사회와 관계를 지탱하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뻔뻔하게 사기를 치거나 힘없는 약자를 악랄하게 괴롭히거나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밥 말아먹은 행동을 한다. 그 순간 ISFJ는 그 사람을 자신의 우주에서 영구 추방합니다. 즉, 인간 목록에서 삭제해버립니다. 이 과정은 뜨겁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친절하게 웃어주던 그들이 오늘 당신을 투명인간 보듯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연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도어슬램을 시전합니다. 이들의 손절이 무서운 이유는 번복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이 사람은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존재라고 분류되면 당신이 무릎 꿇고 빌어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비윤리적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일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좋아.
거래를 연발하던 ISFJ의 급격한 태세 전환을 목격하면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평소엔 아무거나 다 좋다던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웬 똥고집이야? 사람이 좀 유연하게 살면 안 돼? 라며 비난 섞인 핀잔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ISFJ의 단호함이 마치 평화롭던 호수에 돌을 던지는 불필요한 반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결코 아집이나 변덕 혹은 융통성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기에 지금껏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편안하게 머리를 누이는 베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감은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면 목을 받쳐줄 수 없을 것입니다. 푹신한 솜이 터질 듯 꽉 차서 단단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기에 비로소 그 부드러움이 의미를 갖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늑하게 지내는 칠레는 벽지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지만 그 벽지를 뜯어내면 태풍과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차가운 철골과 콘크리트가 존재합니다. ISFJ의 내면이 바로 이 철골입니다. 만약 그들의 내면이 겉모습처럼 마냥 물렁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이미 세상의 거친 풍파와 타인의 무례함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ISFJ 곁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은 그들이 내면의 뼈를 깎아 세운 단단한 기둥 덕분에 유지되는 인공적인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집을 남을 꺾고 이기려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ISFJ의 고집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고집은 밖을 향해 창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는 방어용 방패입니다. 그들이 이것만은 안 되라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그 문을 여는 순간 밀려들어올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가치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파수꾼의 빗장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문을 열어주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밤이 되면 늑대들이 들이닥칩니다. ISFJ는 욕을 먹더라도 그 빗장을 사수함으로써 당신이 그 성벽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전지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그 빗장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빗장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 당신의 ISFJ 파트너나 동료가 평소에 유순함을 버리고 이것만은 절대 안 되라고 말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나요? 갑자기 눈앞에 세워진 그 차가운 침묵의 벽 앞에서 당신은 답답함을 넘어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익숙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패착입니다. 당신이 확률적으로 사고 날 가능성은 1% 미만이야. 내 걱정은 비합리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았어라며 팩트와 통계 자료를 들이밀수록 ISFJ의 문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잠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ISFJ에게 중요한 건 성공할 확률 99%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닥칠 1%의 치명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당신이 리스크를 숫자 노름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순간 ISFJ는 당신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모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안전불감증이야.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빗장을 지켜야 해. 결국 당신의 논리 정연한 설득은 그들을 더 단단한 조개처럼 입을 다물게 만드는 역효과만 났습니다. 그 단단한 철옹성을 허무는 유일한 열쇠는 논쟁 승리가 아니라 안전의 확인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빗장을 부수려 하지 말고 문 밖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면 됩니다. 그들의 불안을 쓸데없는 걱정으로 치부하지 말고 타당한 리스크로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야, 걱정 좀 하지 마. 남들 다 주식하고 코인 하는데 왜 너만 유난이야? 넌 너무 쫄보라서 큰일을 못하는 거야. 구두정서적 안정 제공 마이너스 인정과 대비책. 내가 왜 주식을 반대하고 걱정하는지 충분히 알아.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 이러면 정말 속상하지.
그 불안함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거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여윳돈 100만 원으로만 시작해볼까 해. 그리고 만약 10% 손해보면 바로 매도한다는 안전장치도 걸어둘게. 내가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비했으니 아주 작게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놀랍게도 우리가 안전하다. 이 사람이 내 불안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강철 같던 고집은 거짓말처럼 봄눈 녹듯 사라지고 빗장은 찰칵 소리를 내며 풀립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들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천사로 돌아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했다니 믿을게. 대신 내가 옆에서 꼼꼼하게 도와줄게. 그들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불안을 안아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순간 당신은 그 철옹성 안에서 왕처럼 대접받는 영원한 VIP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나르시시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에는 매일 자신의 화려한 순간을 전시하는 사진들이 쏟아지고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더 큰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는 것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인 양추앙받습니다. 1등이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 이 비정한 세상에서 평범함은 죄악이 되고 조용함은 무능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화려한 조명을 끄고 생각해 봅시다. 연극이 끝나고 관객이 모두 떠난 뒤 텅 빈 무대를 묵묵히 청소하고 내일의 공연을 위해 소품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지친 배우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언컨대 그 화려한 쇼는 결코 내일 다시 열릴 수 없습니다. 빛나는 주연 배우가 무대 위에서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이유는 무대 아래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ISFJ는 바로 그 무대 뒤의 영웅이자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리는 그들의 땀방울이 가족의 따뜻한 밥상이 되고 삭막한 회사의 끈끈한 결속력이 되며 상처받은 친구들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는 요령 피우지 않고 우직하게 일하는 그들을 보며 미련하다, 융통성이 없다, 속도가 느리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매일 아침 안전하게 굴러가는 것은 꾀를 부리며 깡충거리는 토끼들이 아니라 묵직한 등껍질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다지며 걷는 이 거북이들의 위대한 인내 덕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혹은 당신 뒤에 조용히 서 있는 ISFJ가 보이나요? 그가 매일 아침 차려준 밥상이 환절기마다 챙겨준 영양제가 흘러가듯 말한 당신의 생일을 기억해준 그 섬세함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기나 물처럼 사라지고 나서야 숨이 막혀오는 생존의 필수 조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공짜로 소비해왔습니다.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느라 방전된 그들의 배터리가 완전히 꺼져버려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언어로 말해주세요. 거창한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 세상은 참 안전하고 따뜻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나의 안식처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정과 감사에 목말랐던 그들은 그 한마디를 평생의 훈장처럼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다시 한번 세상의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내는 난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들은 화려한 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꽃을 피워내고 품어주는 신이 우리에게 보낸 가장 든든하고 비옥한 어머니의 대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디 그 대지가 메마르지 않도록 오늘 당신의 사랑을 비처럼 내려주세요.